자, 다음 주 구해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어디 갔어요? 예. 너무 초라한 거 아니에요? 예, 요즘 시국이 네. 예, 워낙 또 코로나가 아니 근데 많다 다 보니까 한 번씩 걸렸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제가 먼저 걸렸고요. 예. 예, 뭐 차례대로. 차례대로? 그래도 두 분이 한꺼번에 빠지는 게 낫네요. 컴백할 때도 한꺼번에 올 거 아니에요? 예. 두 분 다 걸리신 거죠 지금? 지금 보니까 그 박철수 매니저님은 그 PCR은 음성인데 네. 뭐 자가 진단 키트는 양성 났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톡방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톡방에서 예.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예. 음성인지 아직- 양성인지 확실치는 예, 아직 않지만 확진은 안 됐는데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예. 근데 뭐 코로나가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뭐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아쉽지만 어떻게든 괴롭히기 위해서 화상 연결로 또 예. 연결을 또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예. 잠시 후에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님 헬프 섹터 오늘 뭐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레트로 감성을 살려서 마인드맵을 한번 보면 어떨까. 여기 사실 예. 마인드맵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옛날 그 감성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예, 추억의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인드맵을 뭘로 준비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끝내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스페셜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범위가 넓고 좀 특별한 이슈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이제 순환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마인드맵은 이렇게 새롭게 출범할 이 정부의 이런 정책 관련된 이런 좀 포인트와 또 관심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신정부 정책주.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출범할 정부가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예. 자, 먼저 뭐 지금 현재 정부하고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 뭔가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인수위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또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의 성격을 보면 이런 그 기조 변화의 이 틀 안에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 변화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건지인데요. 예. 두 번째 포인트 수혜 섹터입니다. 자, 여러 섹터가 있는데 최근에도 인수위원회에서는 또 좀 파생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추후에 제가 뭐 요거 2탄을 제가 톡방에서 한번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요. 오, 정책주 2탄. 네, 일단 뭐 오늘 뭐 지금까지 나온 그 섹터 중에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위주로 수혜 섹터를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 정부 정책주를 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투자 전략도 제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한번 제시해드리겠고요. 예. 자, 그리고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혜 섹터가 많다 보니까 종목들도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또 여러 종목을 좀 빼긴 했는데 제가 추려보니까 한 57개 종목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또 옥석 가리기를 하고 또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뭐 멘트를 계속 늘리시는 건 아니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예, 그런 굉장히 것도 좀 소개를 있습니다. 길게 하시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시중에 제가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이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핵심 포인트하고 종목까지 잘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 무조건 없고 예. 요거 무조건 단독입니다. 예, 이 자료가 네. 유일한데요. 여러분들 유일합니다. 정말 좀 알짜배기 자료니까 예. 한번 잘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 기조 변화부터 요거 짧게만 기네요.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기 때문에 제가 예. 녹색 글씨로 좀 키운 글자가 있습니다. 네, 요거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민간 주도의 이제 성장이 좀 기대되는데요. 기업 친화적. 그렇죠. 네, 뭐 여기 아래 위로 있는데 뭐 기업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뭐 이런 겁니다. 특히 뭐 민간 주도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건데요. 예. 자, 뭐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좀 규제도 하고 있고 좀 통제도 하고 있고 또 증세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이제 국가가 이제 간섭을 덜하면서 규제를 많이 좀 풀어주는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많이 내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규제 좀 풀어줘야 돼요. 이제 뭐 스타트업들, 기업들 이런 거 규제 풀어주면서 그래야지 또 이제 수익도 많이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그 수혜 섹터들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 가장 많이 그 나오는 그 키워드가 바로 이제 규제 완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책 규제 변화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 예. 기존에 좀 규제를 묶였던 분야가 이제 많이 좀 풀린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규제 변화, 핵심은 바로 규제 완화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외에도 뭐 다른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 아래 수혜 섹터하고 또 이제 상통하는 제가 부분이 한번 많습니다. 읽어볼까요? 주 52시간 탄력 근무, 통화긴축 완화.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면 이제 통화긴축 완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역행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섹터는 말씀하신 부분은 조그만 부분이라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까? 근데 보면 뭐 우리 정부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가 좀 둔화되는데도 좀 어느 정도 이런 뭐 자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좀 긴축을 좀 했었는데요. 예. 근데 현재 이제 앞으로 출범할 정부는 이제 이런 좀 뭔가 좀 대출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완화시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돈들은 좀 풀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내놓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뭐 대출 총량 규제 완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뭐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게 좀 풀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주거 안정, 주택 공급 이러면서 건설주, 건설 기자재 오를 수도 있고 디지털과 혁신 요거는 또 이제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예, 맞습니다. 보안이나 IT, 뭐 코인, NFT 이쪽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고 선택 복지, 코로나 손실 보상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요거는 어떤 수혜 섹터가 있는지 그 마지막 포인트도 조금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중요해요. 현재 정부는 뭐 중국하고 좀 더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차기 정부는 이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좀 친미적인 여러 가지 좀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외교적으로도 뭐 쿼드나 이런 거에 이제 가입하면서 뭐 좀 중국과 좀 반하는 여러 가지 좀 외교 정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그 섹터가 있던데요. 이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은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미국에는 뭐 좀 우리가 아는 많은 그 유명한 그 반도체 업체들이 있고요. 예. 최근에 뭐 지난해 보면은 그 이재용 부의장이 그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그쵸. 하고, 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좀 짓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좀 큰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뭔가 좀 시장을 좀 더 좀 키울 수 있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이슈에 따른 수혜 섹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는지 쫙 써주셨습니다. 예. 에너지와 탄소 중립,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에너지 탄소 중립의 핵심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이제 원자력 발전의 그 비중을 한 30% 정도는 계속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특히 소형 모듈 원전이 SMR의 개발을 계속 지원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좀 정책들 중에 가장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도 지난번에 제가 구해줘 다음 주 할 때 그 원자력 발전이라는 주제를 정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방송을 하기 바로 전에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원자력 발전 쪽에 그래도 좀 우호적인 이런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자, 뭔가 지금 정책의 이런 좀 방향이 좀 변화되는 이런 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쪽에서도 원자력 발전 쪽에는 그래도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래 우호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원자력 발전에서 정부의 방향성이 그쪽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결국 원자력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기술력이 그만큼 있어서 해외 수출의 활로를 진짜 획기적으로 좀 찾을 수가 있냐, 숫자가 늘어날 만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현재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수주도 많이 하고 해외 수출 비중 상당히 높았는데요. 예. 근데 탈원전 하면서 최근에 한 4, 5년 정도는 원자력 관련 좀 인력 수급도 상당히 좀 부진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출도 네, 그동안 좀 국내 부분이 워낙 또 부진하다 보니까 수출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네, 이런 좀 경험은 많은데 최근에 뭐 좀 단기적으로 네, 뭔가 좀 레퍼런스를 쌓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점차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뭐 예전에 뭐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많은 그 수주를 갖고 그리고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받았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로 넘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정책 수혜로 확실하게 좀 뭔가 숫자가 찍힐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건설. 근데 또 건설주 사가지고 이미 벌써 60%막 수익 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이전에 물려있던 분은 좀 본전까지는 그래도 돌아왔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예. 아직도 그런 여력이 좀 남아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건설주들 보면 최근에 대형 건설주들은 좀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도 좀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고 좀 덜 오르는 종목도 있고 건조제 종목들도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건조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대선 운동 기간 중에 그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후보도 네, 공통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고요. 자, 앞으로 또 6월 달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좀 선거 일정과 함께 또 지금 뭐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앞으로 출범할 정부가 앞으로 이제 야대, 그러니까 많은 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또 좀 효율적인 정책이 건설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건설주들, 제가 앞으로 볼 때는 계속 레벨업 시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지난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 이제 건설 관련된 정책들이 좀 구체화되는 구간에서는 지난해 뭐 최고점도 한번 좀 경신해 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유망한 섹터가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자, 그러면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뭐 이런 거는 이제 서울시장도 뭐 저희가 뭐 이 예. 평일에도 항상 얘기를 많이 예, 했지만 맞습니다. 서울시장도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벌써 오세훈 시장도 1년치 평균보다 벌써 50%더 초과 달성해가지고 재건축을 많이 또 허가를 냈다고 하니까 이런 예.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은 좀 대형 건설사 쪽에 좀 수혜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아래 포인트 보면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담도 완화시킬 거다. 예. 네, 이런 좀 정책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뭐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적어지면은 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좀 반등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사를 많이 가면은 사람들이 새 집에 갈 때 좀 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건자재 기업에 또 수혜도 기대되니까요. 요 포인트도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로 가볼까요? 네, 컨텐츠는 한마디만. 네, 콘텐츠는 이제 미디어 혁신위가 출범되면서 특히 네, 우리 한류 드라마가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이런 네, 제작을 많이 좀 정부 측에서 좀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서 뭐 우리 뭐 안철수 위원장 관련된 좀 언급도 있었는데 네, 그분이 워낙 그 IT 업계에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네,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뭐 디지털 관련해서는 사실 좀 우호적인 정책들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게 기대감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좀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좀 구체화가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인터넷 같은 경우 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가 안에 수립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많은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목 상권도 보호하고 네, 이런 뭐 소상공인들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자율 규제로 많이 좀 풀려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자,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들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금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좀 네, 좀 긍정적인 여러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예. NFT 같은 경우에도 대선 운동 기간 중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여러 가지 좀 정책이 나왔고, 근데 이 P2E 게임은 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극적이긴 한데 지금 보면 이제 선거가 되면은 보통 2030 그 젊은 층들이 특히 이제 많은 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P2E 게임 쪽에도 좀 긍정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반도체 2차 전지는 뭐 그동안 네, 저희 시간에 또 다른 그 매니저님도 이야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고요. 예. 자, 그리고 디지털도 네, 안철수 위원장의 또 이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인프라를 일단 구축하고 그리고 네, 인공지능 쪽에 여러 가지 좀 혁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기술들 정부 측에서 많은 좀 지원해 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 통한 이 정책 설계도 참여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금 이뤄가겠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최근 뭐 시장에서도 뭐 로봇 관련주들이 막 떠오르고 있고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정책으로 좀 현실화될 때 상당히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북 강경 노선이 예상되고요. 이제 강대강 구도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방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방위 산업 쪽에 이런 좀 수혜가 좀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항공우주청을 이제 신설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은 어떻게 보면 원리는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에게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내신 비중이 좀 높다고 하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시가 확대되면은 학원을 좀 다녀가지고 이런 뭐 정시에서 좀 점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수익이 기대되니까요.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포인트는 뭐 제약 바이오, 반려동물.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예. 뭐 좀 좋은 토리, 정책들. 토리. 예, 7마리나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있는 풍산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좀 수위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뭐 토리 얘기하니까 오늘 뽀리님이 채팅창에 안 보이시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힘을 내요 슈퍼뽀리 까꿍님께서 예. 안 보이셔서 예, 그거를 혹시 들어오시면은 혹 아시는 분은 또 들어오시라고 한번 문자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큰 글씨를 쓴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에너지, 탄소 중립, 건설, 인터넷 게임, 디지털, 교육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방위 산업도 그렇고요. 방산도. 근데 방위 산업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 시 또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뭐 투자 전략을 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전제할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역대 뭐 대통령 공약 이행률은 평균 30%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그동안 좀 이행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예.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를 항상 좀 체크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전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은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을 보통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야당이 또 크게 반대하면은 좀 뭐 여당에서 아무리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통과 못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들, 예. 그런 정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은 뭐 중장기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바로 이제 공약 이행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려면은 뭔가 좀 이게 공약 끝나지 않고 좀 현실화돼 가지고 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야 된다. 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행 가능성을 체크해 보실 것 같고, 자, 그리고 관련 업종의 실적 개선 흐름도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책주를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뭐 공약의 이행률이 30%인데 예. 일단 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온 공약들 다 뭐 이행되는 게 아닌가. 일단 이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모든 뭐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뭐 급등하기도 하고 한데 급등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좀 강조했던 공약인데 이 종목 보니까 관련주긴 한데 예. 상대점 못 올랐다. 그런 종목들은 오르기 전에 미리 좀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아, 그것도 괜찮습니까? 예, 좀 이제 사놨다가 분할 관점에서 좀 대응하신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단기에서 좀 접근하실 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희 관련주로 넘어가서 딱 핵심 기업들만 짚어볼게요.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어디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요? 그래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 중에 빨간색 종목들을 좀 강조했는데 특히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위주로 포인트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 대형 건설주 중에
바로 이제 대우건설입니다. 아, 대우건설. 제가 뭐 대형 건설주들 뭐 종목들을 차트도 보고 좀 포인트를 보니까 대우건설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우건설은 예전에 그 택지 개발 시대에도 연평균 한 13,000세대의 주택 공급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지난해는 한 28,000세대를 분양했고 올해는 3만 세대나 이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분양 실적이 양호하고요. 그래서 주택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우건설은 상당히 좀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노이에 가면은 예전에 그 김우중 회장의 그 향수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우에서 상당히 많은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노이 개발 사업이 계속 좀 진행 중에 있고,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나 이라크 등지에서도 좀 수익성이 높은 이 프로젝트 예. 쪽에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원자력 발전과도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하고 원자력 발전은 이제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데요. 대우건설은 지금 보니까 현대건설과 함께 국내외 그 원자력 발전소 시공 경험이 가장 풍부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체코하고 폴란드 원전 쪽에 입찰해서 좀 좋은 결과도 예상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원자력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면은 예.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또 뭐 대우건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르지오. 네, 그 아파트 브랜드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뭐 중흥건설과의 이제 합병 이후에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된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앞으로 뭐 건설과 원자력이라는 가장 뭐 강력한 이 정책 모멘텀과 함께 뭐 앞으로 뭐 주가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대우건설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빨간색 큰 글씨 종목은 바로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 네, 동아기업은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네, 동아기업은 우리 국내 그 목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파티클 보드나 MDF 합판 같은 경우에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업체인데요. 자, 근데 이 회사는 그 2차 전지 전해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비중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 신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해액 생산 캐파가 뭐 지난해 5만 톤에서 2024년에는 12만 톤으로 크게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런 그 목재의 수요가 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주택 거래량이 늘면은 또 이사 처리되면은 또 이제 기존에 쓰던 가구를 교체하는 수요가 많이 늡니다. 예. 그래서 가구 수요가 늘면 또 목재에 대한 수요도 늘게 되고요. 그래서 동아기업의 상당히 뭐 성장 모멘텀 좀 기대되고,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원래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가장 뭐 좀 성장력이 높은 섹터입니다. 네, 이쪽에 이제 전해질 사업 쪽에 성장 모멘텀도 역시 기대되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는 제가 한전기술과 한전 KPS를 한번 선정해 봤고요. 뭐 두 종목 모두 뭐 일단 뭐 발전소 건설이 늘고, 그리고 기존에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가 가동이 또 재개되면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은 설계한 업체고요. 한전 KPS는 유지 관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자력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가장 큰 수익이 기대되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은 좀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는데요. 예. 근데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논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이런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 왔어요? 아니면 더 가요? 네, 뭐 제가 볼 때 원전 관련주도 이제 뭐 시작되는 게 아닌가 오, 그래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 뭐 정책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정권 이제 말기에 좀 우호적인 여러 가지 좀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정책이 나올 건데 그런 뭐 정책들만 잘 좀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좀 내볼까요? 방위산업, 뭐 인터넷 등등 있는데 저희가 뭐 30분이 훨씬 지나가지고 가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 작은 종목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게임, 가상화폐 쪽에는 뭐 컴퓨터솔딩스나 비덴트, 다나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뭐 차트 모습이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청담 러닝이라는 종목이
종목명이 바뀌었는데 이제 크레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요? 청담 러닝. 아, 청담 러닝이 크레버스로 바뀌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행보하는데 조만간 한번 좀 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예. 네, 크레버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네, 바이오 원격 진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오플로는 이제 뭐 당뇨병 같은 이 만성 질환 관련된 네, 이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건강 보험을 좀 더 늘린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좀 수익이 되는 있고 최근에 네, 주가 흐름도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컴퓨터는 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 뭐 바이오 등등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책 관련주 공약 이행률도 3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지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벌써 좋아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정책 모멘텀까지 붙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볼 때 일단 뭐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 이거를 볼 때 건설 섹터만큼 확실한 섹터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방 선거가 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뭐 그런 감할 때 네, 건설 섹터를 여러분들이 뭐 이제 중장기로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탑피로 꼽은 종목은 앞에서 가장 뭐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대우건설을 한번 네, 선정해봤습니다. 대우건설. 예. 아, 일단 뭐 대우건설은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네, 원자력 발전소 네, 관련된 또 시공 경험도 많은 업체고요. 예.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런 좀 네, 재료가 있으면은 또 움직일 수 종목이고, 자 그리고 네, 뭐 또 주택 공급 쪽에서는 그동안 좀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이런 좀 실적을 좀 내놓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새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네, 강력하게 추진할 정책인 건설과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볼 때 이제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일단 보시고 손절가 한 6,700원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괜찮은 네, 뭐 수익감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저게 1차 목표가라고 봐야겠죠? 네, 1차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되면 어. 어느 정도 좀 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신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9,540원 저게 12개월에 52주 고점인데 예. 저기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뭐 이런 정책들이 좀 이제 좀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런 좀 보면 뭐 좀 사회적인 분위기나 예. 이런 게 뭐 건설 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한다면은 뭐 충분히 뭐 지난해 고점도 한번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예. 뭐 지난해는 그냥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런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정도 올랐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좀 정책이 좀 움직인다면은 이런 뭐 건설 섹터 특히 대형 건설주들이 그래도 좀 이제 지금은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감이 있지만 예. 그래도 뭐 꾸준하게 계속 오르면서 알겠습니다. 지난해 뭐 고점도 한번 네, 터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알아봤는데 이국재님께서 마인드맵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저가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 사실은 뭐 자리가 왕이죠. 예, 싸게 사는 게 짱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우건설까지 알아봤고 마인드맵. 사실 요 얘기는 뭐 1시간 넘게도 할 수 있지만 예. 저희가 또 내용 자체는 황성수 매니저가 샵 2034로 요 원본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원본 받아보셔서 공부하시고 또 황성수 매니저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2034로 밑에 황반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성수 매니저님 구해줘 다임주 그거 한번 리뷰를 네, 해볼게요. 마인드맵은 했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종목들, 섹터들 요거 진짜로 갔는지 이전 히스토리까지 저희가 쭉 끌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씩 좀 예. 볼게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예. 최고가 기준으로 한 6% 정도,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 요거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요거? 네, 카카오 게임즈는 뭐 지난주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네, 뭐 냉탕과 온탕을 좀 오고 갔는 종목인데요. 주 초반에는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 어제 이제 목요일 날 한 언론사에서 이제 5천억 규모의 시비 전환 청구가 이제 31일부터 쏟아질 거다. 이런 좀 보도가 났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언론 보도 때문에 많은 좀 매물이 좀 나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오후장 후반에 카카오 게임즈 그 사측에 좀 반박이 나왔고요. 그래서 납포를 좀 줄여 나갔는데 일단 네, 지금 보니까 이제 12전환 그 매물이 일단 뭐 30일 나올 수 있는데
초반에 왕창 쏟아질 건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작다는 분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3월 말, 그러니까 3월 29일에 그 오딘이 이제 대만에서 이제 출시가 되고요. 예. 자, 그리고 네, 뭐 P2E 같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좀 신사업들도 앞으로 네, 좀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구체화되면서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런 좀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31일 날 뭐 바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까 이런 좀, 네, 좀 의구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수년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 여력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요 이슈는 일단 뭐 언론사 측의 이런 좀 네, 보도로 인해서 일단 뭐 좀 매물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일단 뭐 비중을 좀 줄여놨던 분들은 앞으로 점차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네, 예. 그런 네, 지금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뭐 하반기까지 지금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실적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1,140억 원인데 올해는 3,400억 원, 내년에 4,100억 원으로 선집 가파른 네, 실적 증가세가 기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뭐 지원관에서는 뭐 좀 분할 관점에서 접근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고 최고가 기준으로 5%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조금 더 잘 간 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이 3월 25일이니까 약 한 달 반 전에 말씀을 해주신 YG 엔터테인먼트 예. 2월 11일 날 구해주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요거 사실은 엔터주 그때부터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예.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역시나 상상한 예상했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최고 수익률로 29.81%, 매수가는 54,000원. YG 엔터테인먼트 요건 더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매기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네, YG 엔터는 네, 뭐 아직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4월 5일 그 식목일 날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그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제 빅뱅이 컴백하는 날이 바로 이제 식목일이고요. 네, 그래서 빅뱅 컴백이 아직 예정됐는데 네. 뭐 지원관에서 굳이 뭐 매물이 나올까 싶고 컴백 이후에 또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으면은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나무 심고 저녁엔 빅뱅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2분기에는 또 이제 뭐 YG의 뭐 대표적인 걸그룹인데요. 이제 블랙핑크의 또 컴백도 예정돼 있습니다. 블랙핑크. 그래서 이제 뭐 빅뱅이나 블랙핑크의 컴백이 이제 2분기에 좀 예정되기 때문에 뭐 지금권에서는 좀 더 이제 재료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NFT 관련된 뭐 신규 사업도 좀 계속 좀 진행되는 종목이고,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제 네,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YG 엔터 뭐 충분히 네, 추가적인 네, 뭐 상승도 좀 기대되고요. 일단 뭐 전고점 근처까지는 예. 좀 더 올라갈 만한 좀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좀 이어지는 구간이니까 좀 더 네, 보유해 나갈 수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2월 11일 날 말씀을 해 주셨고 요거를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요 타이밍에 이만큼 수익을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2월 18일 날 그 다음 주에 주신 거죠? 코리아 서키트. 아, 요것도 잘 갔어요. 최고 수익률 20%. 어떻습니까? 예, 뭐 이번 주는 보면 이제 특히 뭐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신텍, 대덕전자 모두 상당히 잘 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 그 물동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뭐 1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네, 뭐 원래 예상 뭐 순이익도 한 1,32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8,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 순이익 대비 네, PER이 한 6.1배 수준이고요.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은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를 한 38,000에서 43,000원 정도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뭐 외인 기관의 네, 순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 내지는 좀 가격 조정도 나타날 수 있는데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요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황성수 매니저 2월 4일 날 펄어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11% 수익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저희가 사실 구해줘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해줘 다음 주라 그래서 다음 주에 잘 갈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실제로 그 종목이 다음 주에 갈지 다다음 주에 갈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기가 쏠리면서 언젠가는 갈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있는 종목들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요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샵 2034로 황반장 이렇게 세 글자 내용에 찍어주시면 어떤 내용을 좀 올려주시나요? 예, 오늘 진행할 신정부 정책 수혜주 마인드맵도 올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정책 수혜주 마인드맵에 지명 강의상 못 실은 그 섹터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 연관된 종목들도 제가 마인드맵 올려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매일 또 시장을 대응하실 때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종목 상담 코너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결근하셔서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저기 전기장판 누워 계시다가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 또 아주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안 온 분들 어떻게든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또 비대면으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 얼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코로나 안녕하세요. 치고는 얼굴이 매우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굉장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으시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전략 그리고 리뷰까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리뷰 먼저 할까요? 박철수 매니저님 어떤 게 편하세요? 시장 얘기할 게 좀 있으실까요? 전략,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이번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양 지수 상황을 보면요. 주초 대비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의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횡보 흐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실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대외 변수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나 유입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따라서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경계감을 가지고 실적과 같은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은 큰 리스크가 있는 테마주보다는요, 올해 투자 본격화로 인해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섹터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와 같은 유망 섹터 종목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실제 최근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시장 수익률 대비 주가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 위주로 베팅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 단기 급등이 난 종목들은요,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올 우려가 있어서 현재가 수준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기술적 저항선 부분들은 분할 매도 전략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유망 섹터 내에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후 변동성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있었던 종목들까지도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녹스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회사와 종속회사의 실적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6.7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자회사들의 실적 고성장세가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은 4배 수준에서 굉장히 극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월 말에 소개해드렸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고 수익률이 한 35%까지 나왔었죠. 이미 목표가를 진작에 달성을 했는데요. 다시 또 한번 최고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 대표 종목으로 보안 투자 수혜라든지 또는 글로벌 고객사 수주 확대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그리고 51% 정도 증가하면서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도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자금의 경우는 지금 현재 최고가 부근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저항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반등을 확인하고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조금씩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PNT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이실 것 같은데 소개해드린 이후에 역시나 최고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한 21%좀 넘게 나왔었는데 PNT는 사실 2차전지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2차전지 전극 공정 선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노칭 장비라든지 다양한 매출처 다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현재는 이미 역시나 전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할 매도로 가격 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압도적인 고객사와 매출처 다변화 효과로 올해 역시나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실적 안정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면 재접근을 역시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매수매를 매매를 할 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나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STI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지금 최고 수익률은 8%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사실 STI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오늘 한 4.8%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나 STI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실적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동성장에서 가장 무난하게 베팅할 수 있고 오히려 시장 대비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STI 같은 경우는요. 올해 역시나 고객사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고가 부분을 2차 목표가를 보시면서 추가 상승에 베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익절가를 조금씩 따라 올리시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보면요. 거의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와 같은 이런 전기 전자 관련된 IT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제 대선도 지났고 굉장히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테마주 잘 타이밍을 잡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요. 그만큼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투자할 때 있어서요. 따라서 이렇게 IT 관련된 종목들 실적 좋은데 최근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드렸던 STI라든지 이녹스라든지 PNT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매일 장중에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전략과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닭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문자와 그리고 코드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주성 엔지니어링 35%, PNT 21%, 지난주에 말씀하신 인녹스 7%, 정말 잘,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구해주고 계십니다. 건강도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오시니까 바로 채팅창에 이제 그 동접자가 한 100명 정도 늘었는데, 이거 박철순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면이 더 인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물로 여기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하고 또 리뷰를 쭉 해봤으니까 송률 매니저도 저희가 가만둘 수 없겠죠. 송률 매니저 또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송률 매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화면이 또 안 나오는군요, 여기는 또. 송유 매니저 메이크업이 좀 안 된 상황인가요? 화면이 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요, 일단 연결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연결상의 전혀 일단 지장은 없는데. 예. 이거 너무 맑아요. 지금 저거 어깨인 줄 알고 저는 어깨를 까신 옷을 입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를 화면을 조금 내려줄 수 있을까요?
뭐 원하시면은 또 그렇게 해드리는데. 예. 네, 너무 이렇게 많이 내리시면 내려드렸습니다. 저희도 네네. 부담되니까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송유 매니저님 일단은 지난주에 일단 건강부터 건강 괜찮으세요? 예,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이렇게 뭐 어디 안 좋거나 이런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안 되니까. 자, 일단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로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종가 기준으로도 3.8% 플러스고 최고가 기준으로도 5.9%, 6% 가까이 수익이 났다. 요거 전체적으로 플러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요거 한번 집어 주시면서 시장 얘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쭉 리뷰까지 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좀 간략하게 줄여서 좀 전달드리면요. 시장 상황,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이제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주로 낙폭과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종목별로 순환매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약간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자제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리오프닝주 그리고 정책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미국 4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관련된 지표들 다양하게 이렇게 발표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뭔가 대형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완만한 상승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방산 관련 세미나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금 가장 큰 동남아에서 가장 큰 지금 이제 방산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 두 번째는 방산, 세 번째 수소 모멘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무엇보다도 현대로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 고성장인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철도 관련 수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조금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방산주 자체가 방산 섹터가 약간 수급적으로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기서 단기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세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월달에 말씀드렸던 JW 중해제약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일반 중소형 제약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액 같은 경우는 6천억가량 정도 되는 대형 제약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처방의약품 매출 순위로 따지면은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다음이 바로 한미약품 중해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이제 약간 대형 제약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악템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중증 치료제로 쓰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JW 중해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GS건설입니다. 대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건설주들 지금 이제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지금 당선인의 전국 주택 250만 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급이 붙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약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정고점 부분까지는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오프닝주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당시에 1,000억 원대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다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가진 메리트를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내수 경기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일 확진자 수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종목들 전부 다 저평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약간 저평가 종목을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코너가 또 이제 구해줘 다음 주입니다. 구해줘 다음 주인데, 일단은 뭐 무조건 다음 주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 본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직접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내용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샵 2034 홍반장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중해제약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가 별 굉장히 짜게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유 매니저님. 자, 송유 매니저님 건강 챙기시고 다음 주에는 좀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좀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쾌차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저희가 또 얘기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다음 주에 굳이 안 가더라도 관심 종목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 조금 더 해보신 다음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저도 이제 각성을 해서 몇 거래일 안 남았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를 이겨보겠습니다. 전지적 참견 투자, 우리 임민수 아나운서의 아바타 강성호 아나운서의 설명부터 들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